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설을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제 단편 집에 있는 그때 그 이름이라는 단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이름 1부.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가 학교에 연기처럼 퍼지자 아이들이 하나둘씩 교실로 모여들었다. 오늘은 상수 엄마가 와서 수업을 하는 날이었다. 상수는 곧 엄마가 들어올 거라고 하면서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지석아, 너희 엄마는 언제 오신대? 상수가 곧 들어올 엄마를 기다리면서 그를 쳐다보았다. 우리 엄마는 바빠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는 먼지가 수북히 쌓인 교복집에서 일하시는 엄마를 생각하면서 말끝을 흐렸다. 매주 1시간씩 엄마들이 수업을 하는 날을 박 선생이 만든 후로 그는 그에게 엄마를 오라 할까봐 전전긍긍했다. 다른 엄마들은 양장을 입고 예쁘게 차려입고 오셔서 아이들을 재미나게 가르치고 있었다. 의사 엄마도 있고 약사 엄마도 있고 교수 엄마도 있었다. 박 선생도 그 엄마들에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너무나도 공손했다. 그도 엄마가 와서 수업을 했으면 하지만 엄마는 늘 밤 12시가 돼서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셔서 그는 말조차 꺼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집에는 다른 엄마들처럼 예쁜 양장도 없었다. 얘들아, 오늘은 상수 어머니가 수업을 하시는 날이다. 어머니께 인사해야지. 상수 어머니는 유명한 소설가이셔. 박 선생은 고급 안경을 쓰시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양장을 입은 아줌마를 가르쳤다. 상수는 엄마의 등장에 입이 찢어질 만큼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여러분 안녕. 저는 상수 엄마예요. 강단의 상수 엄마가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그는 상수 엄마가 너무나도 예뻐서 부러웠다. 늘 화장도 안 하시는 그의 엄마와 비교하니 하늘과 땅 차이였다. 왜 그는 그의 엄마는 저렇게 화장을 하지 않을까 의문이 들었다. 지서가 우리 엄마 이쁘지? 상수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의 귀에다 속삭였다. 그의 눈에도 상수 엄마는 마치 선녀와 같았다. 날개만 있으면 날아가 버릴 것 같아 보였다. 그래. 그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상수 엄마를 바라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다. 다른 엄마들은 다들 화장을 하고 예쁘게 입고 다니시는데 엄마는 왜 그럴까? 그는 그 이유도 너무나도 궁금했다. 1시간 동안 아이들은 상수 엄마의 수업에 웃고 재미있게 보냈다. 그도 상수 엄마가 너무나도 말을 잘해서 상수가 말이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와 상수는 미동초등학교 5학년 일반 학생이다. 1학년 때 같은 반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둘 다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5학년이 돼서 지석이와 상수는 짝꿍이 된 후로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짝꿍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둘은 성격이 비슷했다. 말도 잘 못하고 말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는 남자가 말이 많은 것은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상수가 남자라고 생각했다. 조용하고 과묵한 상수가 그의 마음에 쏙 들었다. 엄마, 내 친구 지석이야. 수업을 마치고 나가는 엄마에게 상수가 그를 데리고 갔다. 아, 내가 지석이구나. 상수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리고 언제 집에 놀러와.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는 맛있는 것을 해준다는 말에 상수 집에 얼른 놀러가고 싶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그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차가운 도시락 뚜껑을 여니 보리와 쌀이 반인 밥과 김치가 담겨져 있었다. 오늘은 어제와 같네. 혼잣말을 하면서 그는 상수의 도시락을 보았다. 상수 도시락은 소시지와 김이 있었고 밥 위에는 달걀이 얹어져서 노른자가 터져 나와서 밥을 물들이고 있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지석아, 내 반찬 같이 먹자. 상수가 자기의 반찬통을 지석이 쪽으로 밀었다. 지석이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먹으려고 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말을 하였다. 지석이 많이 비냐? 나도 줘라. 갑자기 뒤에 있던 영철이가 지석이 옆으로 와서 젓가락으로 상수 반찬을 집어 먹었다. 지석이보다 덩치가 큰 영철이의 등장에 그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늘 말썽만 피우는 영철이를 상대하기에 그는 너무나도 나약했기 때문이었다. 상수는 얼른 반찬통을 닫아버리고 영철이를 쏘아보았다. 알았어, 안 먹는다. 에이, 더러워서 참. 영철이가 상수를 보고 침을 뱉는 신용을 하면서 그의 자리에 도로 앉았다. 한바탕 해프닝이 있는 후 지석이와 상수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점심을 먹었다.
그는 상수 반찬이 너무나도 맛이 있어서 많이 먹고 싶었지만 상수가 밥을 많이 못 먹을까봐 몇 개 먹다가 말았다. 그걸 눈치챘는지 상수가 소시지는 2개만 먹고 김도 한 장만 먹더니 반찬을 다 먹으라고 그에게 반찬통을 밀어버렸다. 상수야, 나 배불러. 너 먹어야지. 아니야, 난 계란만 먹으면 돼. 상수는 그가 싸온 김치를 먹고 있었다. 야, 김치가 시원하다. 그는 상수가 김치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도 김치를 하나 집어 먹었다. 늘 집에서 먹던 김치인데 오늘따라 그도 왠지 맛이 있었다. 마지막 종이 울리자 아이들은 책가방을 머리 위로 휘두르면서 교실을 빠져나갔다. 그들도 교실을 나갔다. 지석이는 옥계동에 살았고 상수는 마현동에 집이 있었다. 학교에서 6개월을 지나 큰 길로 올라가면 2갈래 길이 있었다. 좌측으로 가면 마현동으로 가는 길이고 우측으로 가면 옥계동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래서 늘 그들은 두 갈림길에서 헤어지곤 하였다. 그러나 오늘은 지석이가 좌측으로 가기로 했다. 좌측으로 가도 그의 집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오히려 그쪽 길이 평평한 길이 많았다. 우측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가팔라서 마치 등산을 가는 것만 같았다. 아현동 쪽으로 갈 길이 없어서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는데 오늘 그는 친구 따라 아현동 쪽으로 가고 있었다. 아현동 쪽에 다다르자 옥계동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그는 딴 나라에 온 줄 알았다. 모든 집들이 그의 집보다 10배는 커 보였다. 기와지붕에 철제대문과 초인종이 달려있는 집들이었다. 도대체 방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를 정도로 방이 많은 집들도 있었다. 그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50m를 더 걸어가자 상수가 걸음을 멈추었다. 지석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상수는 파란 철제 대문 앞에 섰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신호가 집으로 전달되는 소리가 나고 인터폰으로 상수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엄마 나야. 찡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는 문이 사람이 열어주지도 않은데 열리는 것을 보고 놀라서 계속 쳐다보았다. 지석아, 내일 보자. 그래, 잘 있어. 상수가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는 상수에게 눈을 떼지를 않고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리고 상수가 문을 열 때 그는 상수네 집을 구경했다. 일본집이라 불리는 1층짜리 주택이었다. 그의 키보다 큰 담장이 둘러싸인 집으로 장미가 예쁘게 피어 벽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상수가 들어간 후 집 둘레를 돌아봤다. 너무나 넓어서 돌다가 그만두고 그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마치 꿈을 꾼 것 같아 다시 상수의 집을 돌아다 보았다. 아현동을 나와서 우측으로 언덕이 나왔다. 마치 산길 같은 길을 따라 20분을 걸어가니 옥계동이 나왔다. 조금 더 올라가니 그의 집인 3층 집이 나왔다. 그는 3층 집 옥탑방에 살고 있었다. 지대가 높은 지역의 3층 집이라서 그의 집에서 서울은 한눈에 들어왔다. 멀리 남산타워도 내려다볼 수가 있었다. 집에는 오늘도 아무도 없었다. 방에는 밥상이 상보로 덮여 있었다. 그는 책꽂이에서 지난번에 엄마가 사준 세계 명작 전집 중에서 소공자를 꺼내어서 읽었다. 10권인 세계 명작은 너무나도 재미가 있어서 그가 벌써 2번이나 읽었다. 7시가 되어서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니 벌써 10시가 되어 그는 잠을 잤다. 언뜻 잠결에 엄마가 들어온 것을 느끼고 그는 눈을 비비고 엄마에게 인사를 했다. 오늘도 엄마는 먼지투성인 얼굴로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계셨다. 달빛이 그의 창가에 살며시 찾아오면서 옥계동의 밤은 저 너머로 저물어 가고 있었다. 네, 오늘은 단편 소설집에 있는 단편 1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2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